자, 동산 물권 변동 보겠습니다. 동산도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일 겁니다.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했지만 동산은 인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인도인데 인도 방법 4가지는 물권 첫 시간에 했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옛다 받아라 뭐였죠? 현실 인도. 그거 너가죠. 그렇죠. 쟤한테 받아가자는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반청의 양도라고 했고, 물건은 나중에 줄게. 점유 계정이죠. 네, 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51페이지에 물건의 양도와 인도 188조부터 190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 뭐 줄치고 그럴 거 없습니다.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계정이다 라고 하는 거 개념만 아시면 되고,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아시겠죠? 다른 시험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현실 인도냐 이런 거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이다 라고 해서 249조의 선의취득이 나오죠. 이 선의취득은 다른 시험엔 또 안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상하게 이제 우리 시험만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보니까 변리사 시험에도 이 선의취득이 한번 나왔더라고요. 자, 갑이 어떤 물건의 소유자고 을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 을은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이렇게 생긴 물건인 거야. 전에 참 안장을 좀 꼭 그리라 그래갖고 안장도 그립니다. 이거 뭐가 생겼죠? 자전거 같이 생겼죠? 이 동산입니다. 동산. 이 동산 중에서도 등기, 등록을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들이 있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고 인도 내지는 점유로서 공시하는 동산만 선의취득의 대상인 거예요. 이 동산의 모든 권리가 아니라 동산의 소유권하고 질권만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산의 점유자는 을이죠. 을. 얘가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처분권 없는 자가 목적물을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소유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자인 거야. 왜냐하면 동산은 점유 자체가 적법한 권리자로 공시하는 방법이 점유였죠. 점유 자체가 공시 방법이에요. 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병과 거래를 합니다. 유효인 거래를 하는 거죠. 유효인 거래를 통해서 얘가 목적물에 점유를 승계받는 거죠. 점유를 승계하는데 얘가 점유를 승계할 때 선의로서 과실 없이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앞만 살펴도 을이 소유자라고 보이지 새로운 다른 소유자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저 동산 어디에도 이름 써져 있는 거 없고, 그죠? 네, 이런 상태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선의로서 과실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점유, 즉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도받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뭐 말하고 얘기했죠? 현실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점유 취득 중에서 요 3가지는 인정을 하는데, 점유 취득 중에서 점유 계정이 있죠? 점유 계정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의로서 과실 없이 인도받았어야 된다. 자, 먼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 동산의 뭐에 대해서? 소유권과 질권에 관해서 누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됩니까? 무권리자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되고, 이자와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했답니까? 유효인 거래. 상속은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상속이 무슨 거래요? 또 갑자기 아유 참 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런 거요? 상속은 거래가 아니죠? 상속이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어? 유효인 거래가 돼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정오의 표시였대요. 유효인 거래입니까? 통정오의 표시 자체가 무효죠? 그러면 문화재였다는 거예요. 저게 문화재 거래가 유효입니까? 그럼 선의취득 안 되겠죠? 좋습니다. 유효인 거래를 통해서 얘는 선의로서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유 취득 방법 중에서 점유 계정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얘는 일단 선의 취득한 거예요. 목적물 선의로서 취득한 겁니다. 선의 취득. 자, 그런데 혹시 이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도품이 물건이. 그러면 도난당한 자, 유실당한 자는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이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 도난 또는 유실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선의취득자에게, 얘는 이미 선의취득한 겁니다. 선의취득자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이 목적물 반환 청구하는데 마침 이 선의취득자 얘가 이 목적물을 경매 과정에서 취득했다든지 아니면 공개시장에서 누구에게? 동종의 물건을 파는 동종의 상인에게, 상인으로부터 취득했다는 거야. 이거를 선의로서 과실 없이 취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선의로서 과실 없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래도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상하고, 대가를 변상하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의취득이 이게 핵심인 거죠. 핵심. 그래서 여기에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추가적으로 살붙여야 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이 이거고, 이거 알면 거의 다 여기서 답을 다 찾아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취득, 자 249조는 큰 의미는 없어요.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로서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도 즉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그래서 선의취득의 객체, 양쪽 가로 1번은 굵은 글씨도 줄칠게요. 선의취득의 객체, 동산이죠. 동산. 그렇죠? 동산. 그래서 동산 중에서도 그 밑에 보면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 보이시죠? 요거 소유권과 질권, 여기까지만 줄칩니다. 동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질권.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동산에 대해서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만 선의취득 대상이라 그랬죠? 네. 그럼 하나하나 딱 보고서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아니다, 야. 그럼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 대상입니까? 왜 아니야? 연립주택의 입주권이.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전 있죠. 금전. 금전은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선의취득과 관계없이 금전은 무조건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통화로서 금전이 그런 거지, 옛날 통화인 상평통보 이런 것들은 현실 통화로서 금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기념주화 같은 거죠. 이 기념물은 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동산들 있죠. 얘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은 오히려 동그라미 쳐놓는 게 낫죠.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또 5번에 보시면 증권적 채권 같은 거 있죠. 증권적 채권 이런 것들도 동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채권이죠. 증권적 채권도 채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끝난 거야.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만 선의취득의 대상이고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네.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아시겠죠? 자, 넘겨보시고 양도인에 관한 요건이에요. 양도인은 칠판에 누구 얘기하는 거죠? 칠판에 누구 얘기하는 거야? 무권리자. 을이죠, 을. 네, 을. 양도인에 관한 요건은 무권리자가 점유에 써야 된다. 그래서요, 양도인의 그 점유는 기억에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자주, 타주 점유 다 불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 줄칩니다.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횡령해서 처분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이 점유보조자는 누구냐면 점원 있잖아요. 점원. 점원이 자기가 관리하던 가게에 있는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주머니에다 들고 나와서 팔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면 얘가 그 점포의 점원인지 아닌지 매수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이 경우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또 점유보조자의 횡령물은 도품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보조자의 횡령물은 차후에 점유를 시킨 점유주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는 사장이 시켜서 물건을 관리하고 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품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거.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처분했대. 대리인. 대리인은 무권리자예요? 처분권 있는 자예요? 처분권 있는 자죠?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처분한 게 아니라 지가 본인인 것처럼 처분했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이 아닌 동산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는 사람이 소유자라면서요. 그럼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처분했으면 본인을 위해서 처분한다고 현명을 했겠지만 현명하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이건 내 건데요. 그리고 처분했답니다. 그것도 무권리자 맞죠? 예, 그래서 거기는 대리인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A는 줄치면 되는 거예요. A. 대리인이 본인 소유 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답니다. 이건 무권리자 처분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대리인이 본인 소유 물건을 대리인 자격으로 처분했으면 이건 대리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 내지는 표현 대리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의취득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거죠. 대리인이 본인의 물건을 대리권 범위 내에서 처분했으면 이건 뭐죠? 정당한 대리권 행사고, 대리권이 없는데 처분했다 그러면 그건 무권 대리지 선의취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란 얘기지? 대리인이 갑을 대리해서 을이 왔습니다라고 처분행위 했는데 그 처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럼 그건 선의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무권 대리의 문제지. 선의취득은 내 겁니다 그러고 팔았어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 A, B, C를 좀 구분하시면 되고, 거래 행위에 대한 요건은 특정 승계로서 거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특정 승계라고 한다면 그 동그라미 기역에 있는 매매, 경매도 포함돼야 되겠죠? 여기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매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정 승계만 인정되지 포괄 승계 뭐예요? 상속이잖아. 상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포괄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거래 행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효할 것인 거예요. 거래 행위가 유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고, 양수인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양수인은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중요합니다. 선의, 무과실에 의해서 점유를 취득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무과실은 추정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무과실은 아까 등기를 신뢰하고 매수한 자 무과실이 추정된다 그랬죠. 그 이후에 우리 시험 전반에 걸쳐서 무과실 추정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스스로 무과실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번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이시죠? 4번에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선의취득 인정해야 안 해. 안 한다라고 돼 있죠? 예. 또 효과는 동산 물건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동산 물건에 대한 뭐요? 소유권, 질권을 원시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까지 줄 서놓을게요. 그래서 동산 물건의 취득인데 동그라미 1번 뒷부분에 그 동산의 소유권, 질권, 원시 취득. 그리고 유치권은 선의취득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만 선의취득 대상이라 그랬죠? 그럼 유치권 물어보고, 그러면 뭐 동산에 대한 뭐 있을까 또? 예, 동산에 대한 뭐 점유권 선의취득 대상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소유권과 질권만 선의취득 대상이고 나머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야. 아시겠죠? 그리고 선의취득은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이었죠, 우리? 원시 취득이었다. 자, 그리고요.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내용. 선의취득의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입니다. 그래서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순간 종국적으로 법률 효과가 완성이 되는 거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선의로서 과실 없이 취득한 사람은 소유자가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 받아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선의취득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선의취득자가 종전 소유자 갑한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다시 줄게 라고는 증여는 모르겠으나
선의취득 무효니까 그냥 네가 다시 가져가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고 싶으면 어떡하라고요? 증여하라고. 무상으로 그냥 증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인데 전조의 경우, 그 말은 선의취득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유실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2년 이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일 때는 또 통화로서 금전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언제나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한 특례인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했다. 거기 선의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선의취득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의로 매수한 때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 변상해야 된다 그랬죠? 좋습니다. 도품, 유실물에 관한 요건이었고요. 적용 범위 도품, 유실물, 거기는 그냥 법조문 그대로 보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 54페이지에 문제 하나 나오죠. 24의 문제? 24의 문제에 기억에 자,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 청구권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건 골라낼 수 있겠죠, 이제. 매매 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청이죠, 채청. 그러면 위조 서류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권, 이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이잖아요. 그럼 이건 뭐요? 물청이죠, 물청.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답 서 있잖아, 벌써.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두 개만 있으면 답 쓰는 거죠, 그냥. 이거 내가 문제 풀이할 때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냥 답 5번이죠. 근데 불안해서 5번 어떻게 고르냐고. 디귿 리을 확인해야지. 꼭 봐야 되겠죠. 직성이 풀리지. 스스로를 못 믿어서 그래. 근데 도저히 디귿하고 리을은 모르겠다. 그래도 기억하고 니은 가지고 답을 고르셔야 돼. 그때는 확신을 가지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아직 소유자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고,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임차권 자체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인데 등기 방법을 갖추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이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입니다. 물권의 소멸. 물권의 소멸 원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에 나오는 목적물 멸실이 있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정도 보시고, 소멸시효,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물권의 폭이 나오죠. 넘기세요. 넘기시면 물권의 폭이 나오죠. 그럼 이제 소멸시효 들치지 말고요. 소멸시효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멸하는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용익물권 있잖아요. 아, 이거 계속해서 이제 복습들을 안 하는구만.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자, 물권자가 스스로 물권을 포기했답니다. 그럼 물권 소멸해야 되겠죠? 네, 물권 소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권의 혼동이야. 물권의 혼동은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 중에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물권의 혼동이다. 그럼 보존 가치가 있는 권리는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물권의 혼동이고, 우리 선의취득은 말이죠. 요 그림 가지고 계속해서 살붙이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죠? 지금 2년 동안 계속 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안 하고 싶은 표정인데, 표정은 굉장히. 하긴 뭐는 하고 싶겠어, 지금. 그죠? 자, 물권의 혼동 한번 볼게요. 물권의 혼동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을 때
그 중에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걸 혼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모양이 이건 거야.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저당권이라든지, 저당권 말고 전세권도 마찬가지야. 지상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세 개거든요. 여기에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똑같습니다. 임차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랬다가 나중에 세 번째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답니다. 그럼 이 소유권은 지워졌겠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을 갖게 되죠. 이거는 소유권 안에 다 들어가는 권리들이잖아요. 그럼 이건 보존 가치가 없는 권리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했다야. 병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같은 사람에게 귀속이 됐어요. 그럼 을의 권리, 저 을에 있는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보존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는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없는 권리로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혼동. 혼동. 아시겠죠?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혼동은 했으나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가 더 나와요. 갑이 소유자고요.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세 번째, 병에 저당권이 있고요. 네 번째,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워줘야 되겠죠? 예, 지워줘야 되는데, 자, 병만 없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또 여기는 저, 전, 지, 슬롯이 임도 있었는데요.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저당권, 2번에 있는 을의 저당권, 이거는 지우면 을에게 이익이에요? 병에게 이익이에요? 병한테 훨씬 더 이익이죠. 이거는 살려놔야 을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병이 경매를 신청해도 을의 저당권이 남아 있어야 배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병이 배당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워진다 그러면 병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병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는 돈으로 을이 배당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소멸시키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요. 아시겠죠? 또 하나, 갑이 있고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 을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여기에 저당권, 부기등기 붙였다는 얘기는 요거에 대한 저당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을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건 지워줘야 되는 거죠. 이건 지워줘야지. 뭘 깜짝 놀라는 표정들을 짓고 자꾸만 그래요. 이거 지워줘야 되죠? 지워지는데 그럼 이건 지워줘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봤을 때는 이거 지워줘야 맞는데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권리가 다른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지우면 부기등기도 무조건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을은 굉장히 신이 났겠지만 병은요. 돈 빌려주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을이 이 부동산 사니까 내 권리가 소멸하네. 그러면 돈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고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요거에 대한 예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때는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한번 따져야 되는데 1번에 갑이 소유자고요. 2번에 병이 저당권자고 3번에 을이 저당권자예요. 4번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야. 모양은 똑같은데 을하고 병의 순위가 달라져 있네. 이때 이 을의 저당권은 보존 가치가 있나요? 이거는 저당권 살려놓나 안 살려놓나. 병이 경매 실행하게 되면 병이 배당받고 을이 저당권으로 받든 소유권으로 받든 받는 금액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거고요. 혹시 저거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갑은 소유자고요. 두 번째,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이 저당권자고, 네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상속으로 취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지워졌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 을의 저당권이 여기서 봤을 때는 상속이 아닌 기타 원인에 의해서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건 보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지워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건 지워줘야 된다고. 왜냐하면 피담보 채권이 혼동한 거야. 피담보 채권이 혼동했고, 그럼 담보 물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갑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받은 거죠. 아버지한테 돈 빌려줄 때 저당권 설정 받는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받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법 감정하고 마음 안 맞잖아. 안 맞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지 궁금하시면 별도로 오시고요. 앞에서 설명 충분히 한 거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등기부 보면 갑이 목적물의 소유자 맞죠? 저당권자 누굽니까? 을이잖아요. 이 이후에 이분이 병에게 다시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돌아가셔서 을이 갑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겁니다. 요거만 한번 볼게요. 요거만. 갑이 을에게 줄 돈 얼마죠? 채무가 2억이죠. 을이 갑에게 받을 돈 채권이 얼마입니까? 2억이죠. 그게 2억 아니냐고. 그래서 갑이 돌아가셨대요. 그럼 목적물의 소유권을 승계받았죠. 그럼 권리만 승계받아, 채무도 승계받아. 채무도 승계받으니까 채무도 승계한 거 아니냐고.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어요. 그럼 그 채권 채무는 소멸해야 되죠. 채권 채무가 혼동으로 소멸했다. 그럼 이게 소멸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니까 부종성의 원칙상 담보 물권이 소멸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이 나타나. 근데 또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양은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정이 있어. 정이 있고요. 정에게 을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2억 원을. 2억 원을 빌려주는데 정의 친구 갑이 있네. 갑. 얘가 담보를 제공하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을 한 거야.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한번 볼게요.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갑. 저당권자 누구요? 을이잖아. 얘는 또 이거 가지고 병에게 지가 돈 빌리고, 이번에는 병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 또 설정해 줬어요. 자, 이런 모습이라고. 그럼 이 부동산의 등기부 분석할 때 소유자는 갑입니다. 1순위 저당권자 을이죠. 2순위 저당권자 누굽니까? 병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저 저당권은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저 저당권은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죠? 요거하고 똑같이 해서, 저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소멸하는 이유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니까 부종성의 원칙상 담보물권 소멸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쪽에 보세요. 지금 을이 받아야 될 채권이 얼마야? 채권 2억이죠. 병이 을에게 줘야 될 채무는 얼마죠? 2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당권은 누구 물건 위에 있었죠? 갑의 물건 위에. 갑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저 채권과 채무가 을에게 모두 귀속이 됩니까? 갑이 돌아가셔도 채권은 누구에게 행사해야 돼? 정에게 행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똑같은 모습이야. 등기부상 보면은 이 물건의 소유자 누굽니까? 갑이죠. 1순위 저당권자는 을이죠. 2순위 저당권자는요, 병이고,
갑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을이 상속을 받았죠. 모양은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여기서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 인에게 귀속이 됐으니까 혼동했고, 그래서 부종성의 원칙상 소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 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죠. 피담보 채권 지금 버젓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게 한 담보 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스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담보 물건 소멸시효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오면요, 질문 문장도 겁나 길어요. 설명이 많아서. 거기다가 또 등장인물 몇 명이야 여기? 4명이죠? 머리 아프다고. 여기도 또 이상한 사람 하나 더 끼면 또 더 골치 아파요. 한 사람이 또 뭐 하나 샀네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리고 이 저당권을 누구에게 승계시켰네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요, 읽다가 눈이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딱 하나.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와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속한 경우로 나누면 되는 거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했다 그러면 혼동으로, 피담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으니까 부종성의 원칙상 소멸하는 것이고, 또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속했다 그러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주택관리사 민법 공부한 거 후회하는 소리 무지하게 들린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예, 이런 방법도 있어요. 확 포기해버리고 틀리면 돼. 아시겠죠? 너무 어려워. 그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게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점잖게 낸 거예요. 이걸 말 문제로 내서 엄청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내냐면, 실제로 제가 시험 문제로 봤던 겁니다.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준용이 된다. 읽다가 이게 한국말이냐 외국어냐라고 하다가 틀려버린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자, 갑이 소유자인 어떤 부동산에 을이 여기에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기에 2의 1, 그래서 병이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그랬다가 2, 그래서 병이 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갖게 되면 이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부기 등기는 병이, 전세권이나 지상권의 부기 등기는 병이 자기 권리에 자기가 저당권 갖게 된 거잖아요. 내 권리에 내가 저당권 갖게 됐대요. 그럼 이건 보존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근데 다만 이때 후순위 권리자가 A가 또다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2에 2. 그러면 이건 소멸시키는 것보다 보존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또 다른 제한물권 사이의 혼동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렇게 되면 목을 졸라버리고 그냥 나와버리고, 아시겠죠? 그래, 저당권과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에 관한 법리는 제한물권 상호간에도 준용이 된다. 그러고 말자고. 아시겠습니까? 요거야. 그러니까 2에 2가 없으면 얘가 요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지만 요거 참, 그죠? 요거 2에 2 요거 없으면 자기 저당권, 자기 전세권, 자기 지상권에 지가 저당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A가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또 가지고 있으면 이건 살려놔야 경매가 실행이 돼도 병에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이때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혼동은 이거 한 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 하는 거야, 다. 혼동은. 그렇죠? 오늘 괜히 온 느낌이 있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보는데요.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내지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하고요. 줄칠게요.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이다. 이거 줄쳐놓을게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나오고 혼동의 예외가 나오는데, 거기 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담보물권 부정성으로 인한 소멸에 1순위 저당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에 소멸이죠. 1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에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지금 이 정도만 그냥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8페이지에 제한물권 상호 간의 혼동이 나오죠. 제한물권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해서 거기도 더 이상 볼 거 없습니다. 괜찮아.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에 그 59페이지입니다. 권리의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소유권 기타 분권은 법률상 지배를 내용을 합니다. 양자는 항상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과 다른 물권은 혼동하지 않는다. 또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과 완전히 별개의 권리죠. 얘도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동의 효과입니다. 혼동에 의해서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으로 가면 그러나 혼동의 원인이 부존재, 원인행위의 소멸 등으로 효력이 상실하면 혼동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그리고 예로 나오면 거기 3번에 있는 얘가 거의 다인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줄쳐놓을 건데 예컨대 근저당권자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자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근저당권 살려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하지만 그 뒤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됐대. 그럼 소유권 취득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해야 되겠죠.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지금 노란색 비슷한 색으로 저렇게 지워놨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다 지워놨잖아. 근데 실제 등기부에는 이 줄이 없단 말이죠. 등기부에는 이렇게 보인다고. 그럼 우리가 권리 분석할 때 얘는 지워지진 않았지만 소멸한 권리다요. 아시겠죠? 실제 등기부는 요거 보여 안 보여? 얼마나 흐리게 해놨냐고 보니까. 겁나게 흐리게 해놨죠? 여기 왜 이렇게 진하게 해놨냐 근데? 예, 여기는 줄이 거져 있어도 실제 등기부에는 줄 안 거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한 걸로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공용징수 몰수 그냥 보지 마시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점유권 나오죠? 예, 점유권은 조금 쉬었다가 물권 총론 문제 2번 있죠? 2번. 안 받았어요? 나눠드린 문제 2번 있죠? 물권 총론 문제 2번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권 들어가겠습니다.